자, 대표유형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 항에서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2차식은 0꼴.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식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리했을 때 나타나는 방정식 단 A, B, C는 모두 상수인데 2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사라지고 1차만 남으니까 얘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러고 나면 2차항 살아있고 는 0 있으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차 식은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옆에 뭐가 없어요? 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예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2x제곱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요꼴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얘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얘는 2차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를 개념을 가지고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일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기억 맞나요? 기억. 아니죠. 뭐가 없어요, 지금? 는 빵이 없어요. 기억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요. 얘를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2x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면서 x제곱. x는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2차 방정식꼴. 나왔죠? 맞아요. 그럼 니은 맞아요. 자, 그다음 디귿도 볼게요. 얘네 싹 다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럼 얘도 맞죠? 여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리을 보세요. 일단 우변을 정리할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좌변으로 이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얘가 사라져 버리죠. 맞아요. 그럼 얘는 2차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자, 그 다음 미음. 선생님, 분모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바로 아웃이에요. 오케이? 분모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읍. 얘도 마찬가지. 얘 때문에 2차는 맞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돼요. 돼요? 그럼 답이 니은 디귿 2번이 나와주겠죠. 됐습니까? 뭐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정의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고.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인데요. 2번이에요. 다음 중 얘라는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은 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자고요. 좌변부터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우변도 마이너스 x 안 썼네. 2x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얘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좌변으로 넘겼을 때. 즉 2차항이 0이 되면 안 돼요. 개수가. 결국 a제곱이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쨌든 최고 차항의 차수가 2차여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0이 되어야겠지. 자, 그리고 얘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B는 B-2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은 A가 1이 되어야 되고 B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요렇게. 됐어요. 자, 이번엔 대표 유형 2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해, 근이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 x는 p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x는 p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다가 내가 x는 p가 해가 되려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맞아요. x절에 p를 집어넣어서 a p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는 0이 나와주면 됩니다. 맞아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밑에도 똑같은 얘기죠.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근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정리해서 미지수를 구하자. 돼요? 그쵸?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요놈의 한 근이 x는 3이래요. 그럼 이 x는 3을 어디에다가?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 플러스 3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결국 3a가 3이 되면서 a는 1이 나오겠죠. 답이 1번입니다. 돼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우리 한 근이 3이라는 게 결국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우리 이거 식 어떻게 표현했었죠? 2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A로 설정을 하고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뒤에서 또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3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밑에다가 적어주잖아요. x, x. 이때 x-3을 인수로 가지려면 a-3 하나 적죠, 뭐. 돼요? 둘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려면 여기 뭐 필요하죠? 4.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얘가 4x고 얘가 마이너스 3x니까 둘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요? ax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럼 a가 뭐란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번에 문자로 주어주는 거예요. 어떤 값이 아니라 어떤 문자로 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근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한 후 식을 변형하여 식의 값을 구한다 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글씨로 써 있으면 모르니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에서 요놈의 한 근을 m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한 근이 m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m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m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2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럼 근해 공식을 써서 m값을 구하고 계산해도 답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나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2n제곱 플러스 4n만 두고 1을 우변으로 넘깁니다. 돼요? 이 상태에서 양변 2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m제곱 플러스 2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 봐요. 얘가 3으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2m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m제곱 플러스 2m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선생님 근 구해서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요. 되지. 되는데 너네 시간 안에 문제 풀 건데 계산 실수도 하면 안 되잖아. 시간도 조절해야 되고. 이런 문제 유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9번 같은 문제도 식 변형하는 문제예요. 자, 가보자고요. 지금 문제에서 2차 방정식 요놈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죠. 근데 집어넣기 전에 일단 식부터 간단히 하자. 식부터 좌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2x 플러스 15가 나옵니다. 따라왔죠?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자, 이때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x에다가 알파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지요? 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도 식을 변형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양변을 뭐라고요? 양변을 알파로 나눌 거예요. 오케이? 자, 알파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파에 0 집어넣어봐요. 1은 0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0이 아니니까. 나눕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6, 알파분의 1은 0이 나오고요. 그럼 6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이용해야 되죠?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줘야겠죠. 맞아요. 얘 변형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나와 있는 게 얘니까 얘를 이용해야 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다가 2 더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다가 2를 빼는 게 있었죠. 맞습니까? 그럼 나 이 중에 뭐 이용하면 된다고? 얘 이용하면 된다.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에서 2를 뺀 34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4번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곱이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적어도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더라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만약에 얘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근데 얘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가 0이던지 얘가 0이던지 하겠죠. 맞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AX는 마이너스 B, X는 마이너스 AB가 나와주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나와주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뭡니까? 인수분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직접 구할 겁니다. 돼요? 돼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2차 방정식 요놈의 두 근을 P와 Q라고 한답니다. 맞아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P에서 Q를 빼는데 뭐가 더 크대요? P가 더 크대요.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저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얘를 3x, 2x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1 됐어요. 자, 이러고 나면 얘가 4x고 얘가 3x니까 더했을 때 7x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를 지금부터 3x 플러스 2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아, 그러면 둘을 0으로 만드는 얘랑 얘 x값 찾아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둘 중 뭐가 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큰 걸 P, 작은 걸 Q라고 할 거니까. 맞아. 둘 다 6으로 통분해 볼 거예요. 6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 그럼 둘 중 뭐가 큰 거죠? 음수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거고 얘는 Q가 되고 얘가 P가 됩니다. 그럼 P에서 Q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플러스 될 거고 6분의 1이라는 답 2번이 나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5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근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또 다른 한 근을 구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에 어떤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하나를 알려주는 거지. 그럼 근을 대입하면 그 미지수값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걸 다시 대입을 해서 또 다른 한 근을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로 가보자고요. 자, 13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우선 2차 방정식 요놈에 해가 마이너스 4 또는 B래요. 이때 A, B의 값은 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네. 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고요. 맞아요. 그럼 4A가 12가 되고요. A는 3이 나옵니다. 자, 이제 나 뭐만 찾으면 돼요? B만 찾으면 되죠. 근데 그 B가 뭐였죠? 또 다른 한 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A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할 거고요. 얘 인수분해해서 해 구하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4였단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1이었단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마이너스 4는 알려줬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B란 얘기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내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나와 있는데 해가 마이너스 4랑 B래요. 그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4 x 마이너스 B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 둘 곱했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P는 1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면 4X니까 얘가 AX가 되려면 A는 3이죠.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대표용 6번이고요. 어떤 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공통인근을 찾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얘도 성립하게 하는 근, 요 놈도 성립하게 하는 근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각각 구해서 공통인근을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근을 가지도록 모든 상수 a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얘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얘를 EXX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쓸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 둘 곱하면 A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아요.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2X고요.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AX가 되죠. 돼요? 그럼 얘 인수분해 됐으니까 표현해주면 E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해는 2분의 A 마이너스 2 또는 얘를 만족하는 X는 1. 됐죠? 그러면 얘네 둘 중 하나는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성립하면 둘이 같겠죠? 맞아요.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X,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럼 대각선 해주면 얘 나오죠. 돼요? 자, 그럼 얘가 결국 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A는 0이 되면서 얘는 바로 보이죠? 해 4 또는 A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공통인근이라는 건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해가.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2분의 A-2가 4예요. 자,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A-2는 8이 되고 A는 10이 나옵니다. 따라왔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엔 X는 1하고 X는 A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A가 몇이에요? 그냥 1이죠. 맞아요? 가끔 이러고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얘네 둘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4하고 1은 같을 수 있나요? 없죠? 하나는 4고 하나는 1인데 근데 얘네들은 같을 때가 있을 거라고. A 값에 따라서. 세 번째 2분의 A-2가 A야.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A-2는 2A야. 그럼 A만 이제 우변으로 넘겨주면 아, A가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래서 A를 총 몇 개 구했죠? 3개 구했죠? 그럼 얘를 싹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 따라왔어요? 됐죠? 자, 대표용 7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2차 방정식인데 좌변을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나왔대요. 요 꼴이 고쳐진대. 맞아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뭐겠어요? x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m 집어넣으면 되죠. m. 맞아요. 그 외에는 있습니까? 없죠. 근데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해는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2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안 가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중근이라고 한다. 어떤 완전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면 얘는 중근을 갖는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은 이차함계수가 미지수 a였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얘를 미지수가 1인 놈으로 바꿔볼게요. 이차함계수가 1. 그러면 우리 이거 이차함수에서 많이 했었는데 완전제곱을 바꾸는 거. x제곱 플러스 ax 요 놈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죠. 맞아요. 절반이라는 게 2분의 a니까 2분의 a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b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러고 나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요렇게 나와요. 그럼 얘 제곱만 남기고 얘를 넘기면 얘가 나와. 맞아? 그치? 근데 아까 중근 가지려면 완전 제곱은 0꼴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 됩니까? 그래서 b가 뭐냐면 4분의 a제곱, 즉 2분의 a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를 배웠었냐면 얘가 어떤 중근을 가질 조건은 x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2로 나눠서 제곱을 한 게 상수함과 같을 때 이때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 기억해야 돼, 너네. x제곱계수 뭐로 바꿨어요? 1일 때였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2로 바뀌고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었을 땐 얘가 성립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는 빵이잖아. 그럼 양변 2로 나누든 3으로 나누든 해서 x제곱계수를 1로 바꾸면 이 조건 쓸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우리 뭐 배웠어요? 판별식 배웠던 거 기억해요? 판별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도 기억을 해야겠죠. 만약에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루트 값이 양수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근 두 개가 등장하죠. 맞아요? 근데 이 근호환이 0이 되면 없어져요. 2a분의 마이너스 b 중근이죠. 얘가 뭐일 때? 0일 때. 맞아요? 그럼 내가 아까 이거 전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차함계수가 1이 아닐 때는 1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양변 a로 나눴죠. 맞아요? 그리고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와 같다 한다 했잖아요. 근데 나 판별식 쓰면 간단하잖아.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이죠. 그럼 나 이거 외울 필요도 없다? 여기서도 성립할 거니까. 맞아? 요놈 제곱에서 얘랑 얘랑 곱해서 4 곱한 거 빼면 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얘예요. 선생님 다른데요? 좌변 전개하면 4분의 a제곱은 b고요. a제곱은 4b 나와요. 다 똑같은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리고 이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우리 루트안이 음수인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가서 또 근의 개수가 나올 텐데 판별식은 그때 자세히 하고
이런 방법까지 정확히 다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됐어요? 자, 그럼 얘 가지고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요놈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을 구하래요. 맞아요? 그러면 2차 함계수 1이네? 맞아요? 그러면 1차 함계수를 절반을 해서 요놈을 제곱을 한 게 상수와 같더라. 돼요? 자, 그럼 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k는 4예요. 자, 대표 유형 8번이고요. 지금 얘 꼴을 나타내 줬는데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x제곱은 q래요. 이때 단 q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이때는 근을 어떻게 구하느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 2번도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보세요. 얘인데 얘 양변 a로 나누면 얘랑 똑같은 꼴 나오겠죠. 다시 x제곱은 a분의 q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아요. 단 지금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aq의 곱이 양수래요.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얘가 양수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둘의 부호 같으니까.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풀면 돼,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지금 얘도 1번이랑 똑같은 거거든? 선생님 다른데요? 잘 봐. 여기 x 플러스 p의 제곱이죠.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이죠? 요 x에다가 x 플러스 p를 그냥 대입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요놈 전체의 제곱이 q니까 결국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 놓고 p만 우변으로 넘기면 돼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이번엔 얘.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양변 일단 뭐로 나눠야 돼요? a로 나누고 그 다음 x 플러스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p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 됐죠?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값 찾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얘 가지고 문제 가보자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 요놈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둘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거 막 전개하고 있는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해도 되는데 양변을 일단 3으로 나눌 수 있죠?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3입니다.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돼요?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2 뿔마 3 그럼 값 비교해보면 a가 몇이고 마이너스 2고 b가 3입니다. 둘 뭐 하래요? 곱하래요.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됩니까? 되죠? 전개해서 하셔도 된다고. 대신에 인수분해는 안 될 거예요. 근해 공식 써야 돼요, 그럼.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 제곱근으로 문제 푸는 법 배웠잖아, 그지? 어떨 때 쓰겠냐 이거지. 얘가 좌변을 인수분해하기가 어려워. 어렵다는 것도 못해서 안 돼, 인수분해가. 오케이? 그러면 이 제곱근 푸는 방법꼴로 고쳐서 변형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내가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쳤던 거 기억하죠? 그 방법 가보자.
자, 얘들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오케이? 그러니까, 근해 공식, 이 문제의 해를 구해라. 단, 근해 공식을 쓰면 빵점. 그러니까, 제곱근 풀이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그럼 이대로 풀어줘야 돼. 됐죠? 갑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 요놈 양변 2로 나눌 거예요. 뭐라고요? 2로 나눌 거예요. 왜 2로 나누는 거죠? 이차함계수가 2니까. 즉, 이차함계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이차함계수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나오죠. 아, a가 2란 얘기구나. 벌써 하나 찾았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좌변에 x제곱 마이너스 4x만 두고 넘겼어요. 맞아요? 이거 넘겨. 어떻게 돼? 됐습니까? 뭐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그럼? p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됐어요. 자, 이제 내가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차함계수 1이니까 요놈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절반하면 마이너스 2고 제곱하면 4. 됐나요? 근데 내가 좌변에만 4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 우변도 4 더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C가 3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x-2의 제곱이고 얘가 2가 나오죠. 요렇게. 됐지요? 됐지요? 자, 그러면 결국 x-2가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얘만 이제 넘기면 되죠. 결국 x가 2 뿔마 루트 2구나. 얘가 뭡니까? 2겠죠? 2. 나 뭐 안 찾았니? D 안 찾았네? D 몇입니까?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이 중에 잘못 구한 값을 쓰래요. 몇 번입니까? 어디 있어요? 답이? 4번에 있네. D2라고 나와 있네. D 마이너스 2였는데. 됐죠?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금 이거 완전 제곱글 만드는 거 2차 함수에서 나오잖아요, 또. 뭐 찾을 때? 꼭지점 찾을 때. 그쵸? 꼭지점 찾을 때 요거 뭐 또 쓰죠? 자, 그 다음,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 두 가지 있었습니다. 맞아요? 두 가지 있었죠? 2차 방정식 요놈의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요. 만약에 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짝수근해 공식 썼었어요. 맞아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뭐죠? b의 절반이죠. 맞아요. 요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내가 아까 판별식 설명했잖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x개수가 짝수일 때는 요것만 써도 돼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얘를 가지고 자, 가보자. 지금 요놈의 해가 얘랍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봤더니 x제곱 플러스 3x 이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2차 함계수 몇입니까? 1이고요. 1차 함계수 3이고요. 상수 마이너스 2지요. 얘만 이제 각각 집어 넣으면 돼요. 어디다가? 근해 공식에다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8. 됐어요. 다 따라왔죠?
자, 그럼 얘 몇이에요? 라지 A고요. 맞아. 얘가 뭐예요? 라지 B예요. 얘네 둘 뭐 하랍니까? 더하래요. 얘 몇인데? 17. 얘 몇인데?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몇 나와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자, 26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란듯이 x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얘를 이용해서 근을 구했더니 얘가 나온대. 그럼 근의 공식 써보자고요. x는 이창의 개수의 2배를 해서 10 분의 x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뿔마 루트 요놈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 요놈 맞아요. 20이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놈이 돼요. A 몇입니까? 2. 그럼 얘는 몇이에요? B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맞아요. 그럼 A에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었더니 B 뭐 나와? 24. 그럼 둘 더하면 26. 됐죠? 안 어렵지? 그지? 자, 가봅시다. 자, 이제는 좀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별거 없었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 풀어서 정리하고 문제 풀면 돼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풀면 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면 되고. 맞아. 개수가 소수이면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또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쓰고. 개수가 분수면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또다시 간단히 하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안 되면 근의 공식 쓰고. 별거 없죠? 그지? 가보자고. 자, 종합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개수에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따져보면 10입니다. 그죠? 여기 소수점도 있으니까 그냥 양변 10 곱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x는 5x 마이너스 2까지 돼요. 넘깁니다. 이제.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요,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양변 뭐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눕시다. 나누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에요.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맞아. 뭐 쓰면 돼 이제?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좀 빨리 왔어요. 됐어요.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2분의 3뿔마 루트 5가 나와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공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있어서 그 공통 부분을 라지 A로 놓고요. 그때는 이 라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다시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해서 라지 A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내가 변형하기 전을 다시 라지 A라고 했었으니까 그놈에 대한 X값을 또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문제로 가보자.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내가 아까 공통 부분 치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통 부분이 보여요. 그치? 근데 이거 꼭 치환을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싹 전개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그렇잖아. 근데 치환을 하면 좀 간단해진다는 얘기지.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A라고 보자고요. 돼요? 단 치환한 걸 뭘 치환했는지는 본인이 정확히 표시를 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안 헷갈려. 얘가 x 플러스 4라고 쓴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식을 다시 표현해 보자고요. 3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자, 이랬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보세요. 3a a
1, 2,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3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고요. 결국 a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2가 나와줍니다. 맞아요. 근데 a가 뭐였는데? 얘였잖아요. 맞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또는 x 플러스 4가 2일 때. 됐죠? 자, 그럼 위에 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3, x는 마이너스 2.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정수인을. 어디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답은 두 개인데 여기서 묻는 건 정수인이니까요.